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좋은 글 중에 감사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의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는 메아리의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성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평화적 그 민족 통일론을 계속 이어주시잖아요. 네, 네, 오늘은 통일의 방법에 대한 말씀으로 네,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통일의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상정하여 보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과 제일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원칙적으로 전쟁 통일을 피하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노력에 민족의 슬기를 집중시켜야만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은 쌍방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도덕적 양심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역량에 의한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양심은 현 상황에서 남북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대로 도덕을 숭상하여 고대에는 신선국을 건설하였고 중고에는 군자국을 건설하였고 근세에는 예의국을 건설하였던 일륜적 도덕 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성은 착하고 순결한 양심을 지킴에 목숨보다도 소중히 하여 사회적 불의나 외교적 불신을 철두철미 배척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살고 의리에 죽은 충신의 의사와 효자 연려의 얼과 넋이 가득하여 인도주의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도적 도덕 정신과 양심 의식은 우리 결의의 천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진정 평화적 통일의 뿌리를 여기에 근거하면 전체 민족이 일륜적으로 화합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바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단 인도적 바탕이 튼튼하면 그 위에 상호 정치력을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외교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구체적인 핵심 과제는 정치 통일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정치적 기구의 통일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은 실질적으로 완벽한 정치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 정부 직접 협상을 통한 국가 통일의 방법도 또한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으니 한민족 한 나라 한 사회를 추구하여 선거를 통한 통일을 이루하고 쌍방의 정부를 해체하여 모든 권력을 새 정부에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한 나라 두 정부를 추구하여 남북 정부가 연합하여 중앙 정부를 세워 새 나라를 만들고 남북의 정부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 제도나 연합 체제를 채택하여 단계적 통일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두 나라, 두 정부, 양 체제의 형식을 그대로 두고 다만 한 민족의 공동체의 이질화, 적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락 통제 기구를 설치하여 상호 통일의 약속을 점진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 네, 여기서 두 나라 두 정부 양 체제를 형식 그대로 두고 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지금 그 들어서 네. 상대방의 서로 어떤 것이 좋겠는가 채택을 하려고 지금 그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TV에서 어떤 젊은 대학생이 인터뷰하는 거를 봤어요. 예, 하는데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두 정부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그 청년들도 이런 생각을 간간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두 나라 두 정부가 양 체제의 형식을 그대로 두고 뭔가 좋은 것들을 좀 장점들만 골라서 뭔가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연방 정부 네. 연방 정부와 가령 선거를 해서 한 체제로 네. 하나로 묶는 방법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를 네. 지금 현재 그 우리 선생님의 뜻은 네. 예, 공산주의도 패망을 했고 네. 민주주의도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유학의 네. 그 도덕 정치 네. 그 다음으로 또 예치 네. 예절로서 다스리는 지금은 법치잖아요. 네. 법치인데 법이라는 것은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네.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그 또 법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그래서 같은데. 법치 위에 예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치로 가가지고 예치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덕치로 가기 위해서 미리 지금 법치에서 예치로 가자는 것이죠. 지금 네, 현재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지금 참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예. 참 어렵습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제일 가장 통일의 방법을 빠르게 하려면은 자신부터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부터 우리 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예절을 배워야 됩니다. 네, 예, 법만 갖고 잣대를 재지 말고 예절로서 겸양 정신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머지않아 통일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 이북의 그 김정은 그 대표가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외국물을 또 먹었고 예. 그리고 굉장히 감성 지수가 높은 걸로 저는 봤거든요. 예. 그래서 잘하면 통일이 머지않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네. 어린 딸까지 또 이렇게 또 내세우고 그러는 걸 보면 야, 저 사람의 생각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예, 물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현실을 겪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그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음. 김정은이한테 한 네. 말이 있죠. 네, 축하한다 뭐. 그게 지금 근데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아까 모두의 우리 사회자께서도 네. 우리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을 항상 그 겸양 정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야 네, 네. 내 뜻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네. 상대방을 억제해 가지고는 내 뜻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만약에 잠깐 이룰 수는 있어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전쟁 물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 나라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핵을 만든다, 달나라를 간다, 참여한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네. 그러나 내가 하나 발명을 하면은 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한이 없는 거예요. 네. 다투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평화적인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네. 항상 인격을 존중해야만이 내 뜻을 이룰 수가 있지. 그렇게 상대방 무시해가지고 멸시해서는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네. 하여튼 참 좋은 방법이 좀 도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평화적 통일론을 지금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네, 지금. 네. 유교적으로. 네. 그래서 일시에 통일하는 방법은 이상적이지만 고도의 민족 역량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통일 방법은 현실적이지만 강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역량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통일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지극히 막연한 소극적 자세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절충을 해가지고 딱 그 상대방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고 그런 그 중용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그래서 평화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구체적이고 중대한 과제는 경제 통일이다. 정치 통일의 실제적 성과도 바야흐로 경제 통일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통일이야말로 그 성패의 갈림길이 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남북의 현실적 경제 구조는 본질적으로 그 체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와 소득을 자유롭게 하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와 소득과 분배를 평등하게 하는 집단 공산주의의 경제 제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일방의 경제 제도를 타방에 직접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타협을 통한 경제 구조. 네. 이 타협을 통한 경제 구조의 동질화 작업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통일 과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슬기롭게 내부적 변화를 추구한다면 몇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하여 새 나라를 세움에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3의 국가 경제 형태를 창출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장점과 공산주의의 장점을 추출하여 생산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분배의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네. 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일단 했다가 지금 완전히 철수돼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네. 참. 그래서 이게 상대방을 항상 외국하고 교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믿음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벌어진 거죠. 또 욕심, 예, 과유불급이라고. 맞아요. 네, 욕심이 또 일을 많이 그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상대 누구나 사람은 다 욕심이 있기 마련인데 네, 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북에 가서 사업했던 분들이 많은 데미지를 입고 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남북이 전 국토를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국유, 공유, 사유화하는 데 합의하고 산업도 적절히 분류하여 국유화, 공유화, 사유화를 각각 단행함으로써 쌍방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접근시킨다면 서로 무리 없이 경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시에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혁명 통일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쪽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앙 연방정부를 세우고 중앙정부의 연합적 경제 정책에 따라 쌍방의 경제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준화를 이룩한 다음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하여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치적 통일을 목표로 하여 경제적 교류를 합의하는 것인데 쌍방이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산업 개발에 협력하고 재화를 교류하며 상품을 교역하는 경제 통상 관계를 증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통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이 결점이지만 그래도 적대시하여 교류하지 않는 사이보다는 바람직한 상황 발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평화적 통일이 군사적 행위 없이 군사 협상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면 남북의 군사회담을 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엔과 미국, 소련,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쟁 방지를 보장하는 상호 불가침을 성문화하고 남북의 군사 책임자가 직접 회담하여 적대적 대결 구조를 청산하여 평화적인 통일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무력 대결의 민족 불행을 포기하고 전체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족적 군대로서 인류 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무예는 사람을 상실하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며 천하의 의군은 의로운 군대는 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무적의 군사력이 있다면 협상을 어찌 피할 것이며 만일 신묘한 전략이 있다면
어찌 무기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대화의 광장을 활용하여 의연한 자세로 대좌하여 인도적 결단을 통일의 합의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의 군사력이 서로 비슷하여 일방적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때는 결단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므로 평화 통일을 위한 군사회담의 가치는 지극히 중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통일국가 건설도 군사력의 통합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요. 통일국가의 안전도 통일군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 군대의 통합은 가장 대담하게 추진하고 가장 치밀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정치 통일 작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의 군사 책임자가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경계할 일은 무자비하게 동포의 인명을 살상하면서 대량 소모 전쟁을 치렀던 6.25의 참상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는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릇 시작이 좋아야 끝이 아름답고 방법이 옳아야 결과가 좋은 법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민족은 모든 지혜를 전부 모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자손 만대의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기회임을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예. 뭔가 이거를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되고 예. 지금 이북에서 오신 그 세터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네들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가 그래서 지금 여러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각국의 대사관 메일을 좀 알아오라고 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계 여로에 알려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도록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인들 전쟁을 좋아할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한 말입니다마는 천리와 지리와 인도를 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덕성이 함양되기 때문에 모든 그 대자연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그 다투고 인명 살상하고 무력으로 침범하고 약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만 잘 살라고 하는 방법은 다 좋아할 국가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널리 이거 세계 인류에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이 노력해서 우리나라의 그 근본적인 한 나라 단일 민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서 상부상조하고 공생공명하는 그런 평화로운 그 나라를 만들고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알리려고 네.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당연히 실천을 해야 옳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방송을 계속 시청하시는 걸 보시면 우리 한국의 유학, 우리 유교 사상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정말 우리 한국의 유학, 유교 사상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른다는 거를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유림 방송을 계속 좀 많은 홍보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께서 지금 이 통일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같이 한번 대담할 수 있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